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오늘은 사랑 이야기 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MBC 라디오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사랑 얘기 지겨워 정말. 그래서 사랑 안 할래? 아니 사랑의 상담. 네, 어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광고가 3개로 늘었습니다.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네, 색다른 상담소. 오늘은 사랑 이야기인데 지난주에 이어서 특집입니다. 네, 특별한 손님들 매 시간 모시는데 지난주는 개그우먼 곽현아 씨였죠? 오늘은 아예 외국으로 갑니다. 네,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서 오신 분입니다. 이분은 말이죠, 한국인이 아닐까. 사실은 핀란드에 잠시 이민 갔다 온 게 아닐까. 네, 핀란드 하니까 바로 아시겠죠? 따루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핀란드 말 잘 생각 안 날 때 있죠? 네, 많아요. 그래도 참 많아요. 네. 그래서 핀란드에 가서 당황할 때 있죠? 있어요. 제가 사실 얼마 전에 한 달 동안 거기 갔다 왔는데요. 네. 맨 처음에 계속 버벅거리다가, 그리고 제가 우리 엄마 환갑잔치를 했거든요. 거기도 환갑잔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해요. 50, 60, 70, 80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군요. 우리 엄마 이제 60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건배 저희를, 그러니까 제가 했습니다. 건배 제의. 근데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세요? 어떻게요? 제가 일단 한국말로 일단 다다다다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일단이라는 단어 먼저 나왔어요. 한국말로 일단 그 다음에 제가 바로 알았죠. 이거 한국말인데 그 아무도 못 알아들었죠. 제가 그냥 다시 핀란드어로 바꿨어요. 그때 참 한국에 너무 오래 했다고 생각이 들었죠. 오늘은 연애 상담인데 글쎄요, 저희가 섭외를 잘못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거의 핀란드인의 시각을 들어보고 싶었는데 한국인의 시각이 나오지 네, 않을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본격적인 연애 상담 전에 한국인 남자와도 연애해 보셨죠? 네. 핀란드인 남자와도 연애해 보셨고. 네. 그러면 그 외 국적의 남자는? 없습니다. 양쪽. 아니요, 예. 확실한 죄송해요. 비교가 되겠네요. 경험이 너무 부족해서요. 죄송할 것까지는 없어요. 본인 손해죠, 뭐. 네. 그렇다면 핀란드 남자 몇, 한국 남자 몇, 대충 비슷비슷? 세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적당히가 한 손가락 안에 안 들어옵니다. 한국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한국이? 네. 섭외 잘못했어요. 네. 가능하면 여기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네, 예. 가능하면 본인이 핀란드인임을 잊지 말고 네. 오늘 상담에 네. 임해주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익명을 요구하신 분의 사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햇수로 6년째 만나온 같은 과 C씨입니다. 6년 동안 붙어 지내면서 제 입장에서는 작은 권태기들이 몇 번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연애 초기 풋풋한 감정들이나 좋았던 때를 생각하니 마음이 나아지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제가 아닌 남자친구에게 아주 큰 권태기가 왔다는 건데요. 저에게 굉장히 무심하고 연락도 뜸하고 말투도 변해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을 했습니다. 나한테 왜 이러느냐, 난 너의 여자친구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남자친구도 권태기인 것 같다며 예전만큼 제가 좋지 않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싫은 것도 아니랍니다. 아직도 좋대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뒤로 손잡기도 뭐하고 말 한마디 건네기도 힘들어지고 전처럼 살갑게 대하기가 어렵더군요. 키스 안 해본 지가 2달이 넘어가네요. 이거 남자친구가 저한테 미안해서 헤어지자는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걸까요? 우선 이 권태기란 단어 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시죠? 알죠. 사랑이 조금 식은 거죠, 이제. 하지만 핀란드 말로 권태기란 말 알아요? 있거든요. 네. 핀란드 말로 확실히 있는 거 제가 아는데 제가 지금 5분 동안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제가 이거 검색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자, 우선 핀란드에도 권태기란 말이 있다고 치면 네, 당연히 이런 사연들 핀란드에도 많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핀란드에도 여성 잡지 있겠죠? 많죠. 네, 그러면 그 여성 잡지에 이런 고민들, 유사한 고민들 올라오겠네요? 그렇죠. 많아요. 예, 그렇죠. 사실 남녀 관계는 전세가 똑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똑같은데 진짜요. 네. 디테일이 좀 다르죠. 네. 문화에 따라서 디테일이 좀 다른데 자, 그러면 핀란드 잡지에서는 혹은 네. 핀란드인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권태기다. 네. 뭐라고 보통 충고를 해줍니까?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사랑은 단계가 있다고. 단계가. 일단은 사랑에 빠지는 거 있고요. 예, 근데 그거는 아직 사랑은 아니고요. 네. 일단은 사랑에 빠질 때 막 감정이 풍부하고 막 맨날 그렇죠. 가고 싶고 막 보고 싶고 붙어 있고 싶고 그런데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은요. 그건 물론 뭐 커플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죠. 그 기간이 네. 뭐 1년이 됐든 2년 됐든 5년이 됐든 네. 예. 그러면 이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는 거는 이제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빠지는 첫 단계에서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감정 자체가 좀 깊어지고요. 네. 근데 더 이상 이제 너무 이렇게 많이 땡기는 건 아니죠. 땡기는 건 아닌데 뭐랄까 한국말 아마 정이라는 단어 있죠. 정, 약간 정. 이렇게 정 들죠. 예, 정이 들어가지고요. 정이란 단어도 핀란드에도 있어요? 똑같은 건 없어요. 근데 한국에 그러니까 핀란드에 간 한국 사람들 다 이제 핀란드 사람들도 정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 예. 핀란드는 사실 음. 아시아에서 이주한 유럽에 있는 그 인종은 좀 다르죠. 언어도 그렇고.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원래 아시아에서 왔거든요. 그렇죠. 예, 저기 네. 우랄 산맥 쪽에서 왔으니까. 예, 우리는 달라요. 오른쪽으로 갔고 핀란드는 왼쪽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아주 가깝게 살았어요, 사실은. 맞아요. 예. 그래서 핀란드 언어가 유럽의 다른 언어하고 전혀 다르죠. 맞아요. 예. 네. 모르는 게 없어, 이 지식이야. 그래서 핀란드 사람들이 네. 제가 이제 핀란드 이제 배낭여행 할 때나 이렇게 만나보면 유럽 사람들하고 좀 다릅니다. 네. 핀란드 사람들도 이런 욕구가 있더라고요. 끊임없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맞아요. 그죠? 너무 작은 나라의 의식이 너무 네. 강해가지고요. 항상 당했잖아요. 네. 강대국 사이에 끼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든 우리를 하여튼 좀 홍보하려고 그렇죠. 근데 계속 눈치를 보면서 그렇죠. 예, 또 이제 저기 뭐 큰 뭐 러시아나 스웨덴이 뭐 하는지 항상 봐야 돼요. 네. 네. 러시아하고 스웨덴에서 끊임없이 침략도 당하고 그렇죠. 점령도 당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 한국의 이제 그 독립전쟁, 독립운동이죠 참. 독립운동 네. 이런 거 기리듯이 핀란드에서 보면 뭐 똑같- 하얀 전쟁이든가요? 맞아요. 뭐 그런 예. 거 있죠. 있죠. 맞아요. 맨날 그 공휴일마다 틀어준 영화. 아, 그렇죠, 맞아요. 겨울 전쟁. 예, 네. 예, 맞아요. 재미없는 거. 겨울 전쟁이군요. 재미없는 거. 네. 그 책은 되게 재밌어요. 책이 되게 재밌어요. 아, 책은 네. 재밌어요? 네, 네. 제가 영화 한번 본 적 있어요. 핀란드 진짜요? 갔다가 됐다 재미없더군요. 저는 사실 본 적 없어요. 자, 핀란드에 대한 기본 정보는 그렇고 네네네. 그렇게 단계가 있는데 예, 그 단계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그때는 이제 사랑은 그때부터 결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그러니까 의지고 결정이고, 의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 음. 일단 어느 정도 감정에만 의지하면 당연히 그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감정은 그냥 잠깐뿐이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만약에 남자가 갑자기 무관심하게 변했잖아요. 네. 그러면 너무 얽매이지 말고 매달리지 말고 대신 자기 생활을 가지라고. 음. 맨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을 다시 되찾고 자기 삶을 되찾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만나고 뭐 다른 남자 뭐 바람 피는 건 아니지만 뭐 약간 이렇게 뭐 약간 하여튼 눈도 주고 받고 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윙크 예. 윙크 하고 그렇게 하면 바람 피는 건 아니지만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러면 그 남자가 내가 이런 여자를 이룰 수도 있겠구만 그런 생각이 들게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예. 핀란드나 한국이나 해법은 아침 주부 방송 수준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네. 얘기를 들으면 그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핀란드에서 뭐 여성 잡지나 네, 흔히들 네. 하는 권태기 극복 방법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따로 씨가 생각하는 방식이 또 있을 텐데 그죠? 네. 따로 씨 얘기 듣기 전에 제 얘기부터 잠깐 하자면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권태기를 왜 극복해야 하죠? 이렇게 되묻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세상 만물이 다 생명이 있잖아요. 아까 사랑의 네. 단계 말씀하셨는데 뭔가 태어나고 자라고 나이가 먹고
그러다가 아프고 죽고 이건 우주의 원리다 이거죠. 네. 그런데 왜 자기 사랑만은 무한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사랑도 태어나고 서로 같이 나이를 먹고 그러다가 아프고 이렇게 권태기처럼 어느 순간 끝나고 물론 그 과정이 괴롭긴 하지만 그것은 자연의 이치다. 어떤 순간에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걸 억지로 연장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연스럽지 않다. 아프다고 해서 피하거나 저는 좀 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별을 아프다고 해서 피하거나 외면한다고 해서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니다. 그 다음부터는 억지로 서로 연장하는 것이다. 사랑을 왜 억지로 해야 하느냐, 유지해야 하느냐. 이게 이제 제 평소의 주장이에요. 네네네. 네. 이별을 하는 게 좋다는 게 아니고 끝났다는 걸 어느 순간은 인정해야 할 줄 아는 게 어른의 사랑이라고 전 생각하는데 네네. 자 그럼 따로 씨의 해석을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알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낭만주의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이거 좀 이렇게 적게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 다 끝났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못 놔주는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매달려 하여튼 미련이 남아가지고요. 그동안의 정도 있고. 예, 네. 그러니까 정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어차피 이 여자분이 이 남자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 그러니까 결혼 상대로 본다면은요. 그러면 사실 옛날에 지금 요즘 이 사랑 개념은요.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요즘 이런 사랑이죠. 요즘 말하는 이렇게 사랑에 빠지고 그런 사랑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과거에는 그냥 제도였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제도였으니까요. 무조건 같이 결혼해야 되고. 맞아요. 네. 예. 부모가 정해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요즘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하더라도 나중에 다 똑같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남녀 간의 사랑은 아직 남아 있겠지만 사실 그거보다 좋은 뭐랄까 동반자, 네. 인생의 동반자나 네. 예,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어떻게 보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말이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있는 그대로 키스 안 한 지 2달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결혼까지 하거나 계속 이어가서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헤어지거나 하나인데 결혼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키스가 2달이 아니고 맞아요. 2년 내지는 20년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되죠. 그렇죠. 어느 순간 인정하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CC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아마 대학 들어가서 첫 연애에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그쵸. 인생의 그런 긴 연애일 텐데 저는 이 연애의 생명은 사람이 성장하면 또 사람 자체도 바뀌어가잖아요. 맞아요. 세계관도 바뀌어가고 맞아요. 이제는 이 생명이 다 했다는 걸 인정하고 다음 단계 연애를 할 준비가 된 걸로 받아들여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네. 사실 저도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가끔가다 이제 첫사랑이랑 결혼하는 커플이 있잖아요. 네. 정말 대단하고 생각해요. 저는 네. 정말 대단하다고요. 왜냐면 어린 나이에 만나가지고요. 사실 그런 커플 중에도 오랫동안 사귀었지만 사실 둘 다 약간의 외도를 했거나 잠깐 이제 다른 경험을 하고 다시 네. 붙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거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롭다고 할까요? 예,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케이스는 그러니까 첫 연애가 그냥 쭉 이어져서 결혼까지 가버리고 다른 연애 없이 저는 그런 결혼들 중에 불행한 연애 굉장히 결혼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후회하는 거죠. 꼭 이 사람이 나빠서라기보다는 내가 인생을 한 번 살면서 이런저런 사랑들을 경험해보고 그래야 지금 사랑을 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니까. 네네네. 뭐 안 해본 거는 막연히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 후회도 있고 그래서 첫사랑으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를 더 많이 봤더라. 맞아.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첫사랑이 있었는데 다른 연애를 실컷 해보고 나서 다시 첫사랑으로 가는 경우는 좀 다른 얘기죠. 그렇죠. 네,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네. 사실 이 커플이 지금 핀란드였다면 지금쯤 되면 그러니까 그 전에 벌써 동거를 시작했어야 돼요. 그렇겠죠. 예. 네. 왜냐면 그래야 이제 진짜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불안해서 결혼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는 사실 제 한국 친구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요. 일단 남자를 만나면 빨리 결혼해라. 연애를 길게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남자랑 결혼하든 뭐 연애를 하든 일단은
한국 남자는 무조건 바람피게 돼 있으니까 그거를 잘 감시하라. 못하게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한국 남자가 아니고요. 남자가 그쵸.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전 세계적으로 네. 다 바람피게 되겠나 봐요. 참 그렇게 생각하면 개인차는 있으나 그렇죠. 네, 맞아요. 개인차는 있으나 네. 바람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어떤 따로 말해서 본격적으로 하기로 하고 큰 주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핀란드식 방식과 본인의 핀란드에서 흔히 이제 여성제에서 하는 답변 아까 말씀하셨고 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해서 결혼까지 가더라도 뭐 아름다운 거 아니냐 말씀하셨어요. 저의 의견하고 좀 다른데 뭐 합의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여기서 더욱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그 핀란드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핀란드에서 연애 방식이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 궁금한데 뭐 큰 틀에서는 비슷하겠죠. 그렇죠. 근데 디테일은 좀 다를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데이트 비용 네. 이거 남자가 주로 내는 걸로 돼 있어요. 한국에서는. 네네네. 여자 보고 내라고 하면은 첫 데이트에서 더군다나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데이트를 못할 공산이 크죠. 네네네. 네. 핀란드에서는 어때요? 핀란드에서는 보통 첫 데이트부터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계산을 지켜야 하는 된다.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근데 거꾸로 남자가 먼저 내겠다고 하면 핀란드 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 그럴 때는 일단 항상 괜찮다. 같이 내자. 그러면 한 두 번 물어보면 그러면 괜찮은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핀란드 남자가 두 번 내가 결국 내겠다고 강하게 네. 주장해서 냈어요. 그럴 경우 핀란드 여자들은 어떻게 느낍니까? 그러면 2차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엔 내가 내겠다. 그러니까 와인 한 잔 하든가 뭐 맥주 한 잔 하든가. 그날 그래서 갚아주는군요. 아니면 다음에 내가 쏠게.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에 볼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건 반응이고 기분은 어때요? 기분. 이 남자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 남자 돈이 많나 왜 이래? 낭비벽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까? 일단은 매너 초토가 매너 생각할 좋다고.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핀란드는 여자가 굉장히 강한 사회거든요. 그렇죠. 여자가 정치인들도 항상 여자들이 많죠. 정신도 여자고 네. 가정에서도 여기도 물론 아줌마가 최고죠. 예. 네. 근데 거기도 이제 거기는 아줌마가 대통령도 여자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거기 여자가 굉장히 이렇게 이거 대빵인데 네, 대빵. 그래도 의외로 약간 이런 좀 그런 거 약간 바르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너 좀 남자가 뭐 문을 열어주거나 아니면 뭐 어쩌다 한번 꽃다발 하나 사주는 거나 그런 게 되게 안 하거든요. 사실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문화가 지금 됐거든요. 근데 어쩌다 한번 그런 남자 있으면 되게 하여튼 감동을 로맨틱하다고 받게 돼요. 생각하고. 예, 맞아요. 네. 예. 그것은 말이죠. 네. 우리 유전자의 순간 명령입니다. 남자는 그렇게 태어났다. 항상 네. 주장하지만. 자, 그럼 이런 거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이 100일 기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전 딱질색이에요. 딱질색인데 네네. 저는 핀란드에도 그런 거 있습니까? 100일 챙기고 무슨 데이 뭐 많잖아요. 여기는 너무 많죠. 너무 많아. 핀란드는 되게 남자한테 되게 쉬운 나라인 것 같아요. 천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긴 그런 게 안 챙겨도 돼요. 생일 정도 챙기면 생일은 되죠. 챙겨야죠. 생일, 크리스마스 이런 큰 기념일은 챙기고 그다음에 나중에 결혼 기념일이라든가 네. 뭐 일단 1주년 기념일 그런 건 챙기는데 여긴 무슨 뭐 발렌타인 뭐 화이트데이도 따로 있고 네. 이렇게 하여튼 되게 많더라고요. 데이도 많고 그리고 네. 100일 뭐 300일 뭐 1000일 예, 너무 많아. 그렇죠. 네. 혹시 남자한테 그럼 이벤트는 우리가- 어때요? 이벤트. 우리나라에서는 이벤트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이것도 딱 질색인데 저는. 그건 거의 없어요. 그죠? 없어요. 진짜 없어요. 핀란드로 가고 근데 싶어. 제가 볼 때는요, 사실은 한국 남자가 핀란드 가서 이벤트를 해주잖아요. 바로 넘어갈 거래요, 여자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남자가 어딨어. 분명히 그럴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핀란드 남자와 연애할 때와 한국 남자와 연애할 때, 따로 제가 느낀 가장 큰 차이. 제가 느낀 거는요, 특히 여기 처음 연애할 때는요, 약간 그 남자가, 그러니까 다 그렇진 않습니다. 예, 네. 다 그렇진 않은데, 일단은 뭐랄까, 약간 좀 전형적인 한국 남자가, 약간 그 여자를 컨트롤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여자가 누구랑 노는지 그런 것도 알고 싶고. 감시하고. 예, 그리고 네. 밤 12시 이후에 집에 들어가는 건 되게 싫어하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떻게 보면 배려이기도 해요. 배려이기도 하면서 근데 배려하고 구석의 차이가 굉장히 미묘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핀란드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구석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좀 배려는 정확하게 아주 말하면 좋은데. 예. 구속을 넘어서서 네.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해요. 자기 이 네. 여자는 이제 내 것이다. 예. 그런 의식이 강하죠. 네. 거꾸로 네. 나는 그 여자의 것이다라는 의식은 약해요. 네.
그쵸. 맞는 것 같아요. 예. 대등하지 않아, 이것이. 네.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아까 이 사연 듣지 말 걸 그랬나? 네. 따로실 모신 거는 이제 사랑이라는 게 결국 뭐 지역이나 인종과 무관하게 보편적인 것이다. 사랑의 보편성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으로 마련하고 따로실을 모셨는데, 재밌어요. 오늘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 외에도 다른 국가도 하려고 그랬는데 핀란드만 계속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랑도 생명이 있죠. 내 사랑만은 영원하다고 믿는 분들보다 사랑에도 생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더 로맨틱한 사랑을 합니다. 내 사랑이 유한하다는 생각에 더 절박해지거든요.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9시 3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